오늘부터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주요 후보들은 어떤 논리로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대세 충청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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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국민들께서 변화하라는 바람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이 바람을 잘못 알고 잘못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이상한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모험하고 도박하겠습니까? 저 에베레스트 원정 대장이 당대표나 마찬가지인데 동네 비싼 댕겨보면 네가 다 맡아가 해라 이 말이 되겠습니까? 국정농단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촌설살인 같은 비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크게 제가 반성합니다. 당권주자들 공방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말이나 이런 거 보면 벌써 내가 불렀는지 우리들끼리 우리 대선 후보에 대해서 기철을 막 하고 이래요. 낙인 찍고. 사람 하나 못 알아가 다 불러들여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보호해도 못 알아를 마당에 그분은 또 문재인 정부가 되어가지고 맞서 싸운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을 우리 당에 맞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대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당대표는 어떤 특정 후보와 특정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평하게 이번 공정하게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네.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초선 의원들도 국민의힘 대표 경선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정에서는 좀 특이한 현상이기도 예. 하고 최근에 있었던 가장 젊은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한 의원 입장에서는 왜 이준석 바람이 야당에서 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야당에서 이준석의 바람이 분다, 젊은 바람이 분다기보다 예. 한국 전체에 젊은 바람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젊은 후보가 나왔고 그 현상이 그쪽으로 집중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직전에 대표 경선을 했는데 다 예상했던 후보들이 나왔고 네. 이제 접전은 펼쳐졌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재보선 참패 이후여서 그런지 국민적 관심은 덜했단 말이죠. 그 반면에 지금 제1야당 대표 경선은 상당한 관심을 받고 네, 있고. 그 지점에서는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젊은 의원들에겐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대표 후보로 거론이 됐던 세 분 중심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에 비해서는 극도로 관심이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반면 이준석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일견 나올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나오고 나서 네. 국민들의 집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당도 한번 젊은 후보들이 좀 도전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떼진한 후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회는 많이들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부각을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네네, 이제 초선 그룹에서 어떤 후보들이 출마를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서 그나마 좀 뭐 국민들의 바람 정도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양만 의원이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 PNR이 조사를 한 건데 이준석 후보가 41.3, 나경원 후보가 20.6, 주호영 9.7, 홍문표, 조경태 3.3, 3.2.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아이고 이준석 후보가 더 올라가네요. 49.9, 나경원 후보 28.3, 주호영 11.5, 홍문표, 조경태 2.6, 2.3. 그래서 지지층과 무당층 현재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일반 국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에 맞는 조사겠죠. 최종적으로 보면은 48.6, 24.6, 10.4, 2.7, 2.0. 이 흐름은 초기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이상일 현 의원이 보시기에 이제 월요일이니까 금요일에 발표가 된단 말이죠. 네. 이거 정말 안 뒤집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거라는 게 물론 하루 이틀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는 네, 거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이 돌풍이 오히려 태풍으로 또 바뀌었다 이런 네. 말씀드렸는데 11일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아, 또 2시입니까? 네네. 네. 정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할 시간에 또 발표가 네,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아마 그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으시다거나 왜냐하면 아니면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지세요? 결과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예. 그러나 저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가 1차 조사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5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원 투표가 70% 반영이 되고 벌써 오늘 내일 당원 투표가 모바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투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 9일, 10일 모바일로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ARS로 투표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전화가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전국에 계신 국민들을 상대로 2,000명씩 소위 말해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서 여론조사가 갑니다. 2개 기관이 조사를 하고 그걸 묶어서 11일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 아마 지금 나온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중진들이 걱정하시는 그 리더십 발휘가 제대로 이제 될 거냐. 그래서 되고 나서 잘해주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들의 이야기, 특히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왔는지,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 유승민 전 의원을 일단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만든 뒤에 혹시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도 들어와서 함께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된다. 이준석 후보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선을 긋고 편견, 선입견을 갖느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해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J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정류장에 섭니다. 저희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경선을 치르려면은 절대 버스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 기다려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선 열차는 추석이 지난 9월 말에 출발하겠다. 그동안 충분히 야권 후보들을 모두 모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경원 후보의 견해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출발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야권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리가 내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 생각을 넘어서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을 강하게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던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문재인 정부가 되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최일선에 나서서 맞서 싸운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을 우리 당에 맞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대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말이나 이런 거 보면 벌써 내가 불렀는지 우리들끼리 우리 대선 후보에 대해서 기체를 막 하고 그래요. 낙인찍고 사람 하나 모자라가 다 불러들여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보호해놓고 나라를 마당에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되면 할 수 없다 하고 자꾸 우리를 기사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번 당대표는 어떤 특정 후보와
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번 대선 경선을 치러서 우리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양만희 의원, 네. 특히 이준석 후보 말에 집중해서 봤는데 말이죠. 처음에 우리의 경선 버스는 예정된 시간에 예정대로 출발해야 한다.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특정인을 위해서 기다릴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윤석열 전 총장까지 맞아들일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한다. 약간은 말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난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바뀐 것처럼 네. 뭐 윤석열 전 총장 안 들어와도 우리는 그냥 출발할 거야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어제 연합뉴스하고 예. 인터뷰한 걸 보면은요. 똑같이 이제 버스는 제 시간에 출발한다 그러면서 8월 중순까지 입당을 해야 되고 바깥에 있는 인사가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간다라는 똑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지금 당 바깥에서 거론되는 인사까지 모두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계속하는 것과 그리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묶어서 두 사람이 윤석열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오기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나경원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드릴 수 있는 비단 주문이 3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공격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방어적 디스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나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이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